안녕하십니까. 2점 수능 테스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A는 2월에 측정한 수온 자료이다. B는, 자, 문제 볼게요. A랑 B 보면 핵수면에서 수온이 낮은 A가 2월, B가 8월이겠죠. 굵기가 좀 굵네요. 줄여볼게요. 자, 바람의 평균 풍속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빠르다. 2월에 8월보다 풍속이 빠르다. 맞고요. 기억도 맞고.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해층이라 하고 온도와 비슷하죠. 북태평양의 표층수온 분포입니다. 표층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지고요. 아열대 해양에서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다. 자, 이거 보고 대체로 위도에 나란하다 해야 되냐 싶겠지만요. 위도에 나란하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열대 해양이거든요. 요 정도, 여기까지가 위도에 나란하다고 해야 됩니다. 표층 용존 산소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자, A 해역과 B 해역은 위도는 동일하지만 각각 난류와 한류가 흐르는 해역입니다. 난류와 한류에서 표층 용존 산소량은 같은 위도일 때는 한류가 많다라는 개념으로 푸는 거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3번 북반구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작다.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면 클수록 염분도 클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염분이 작다라고 한 거예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염분이 작다 틀렸죠. 표층에서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뭐냐면 얘가 염분이에요. 얘도 똑같이 염분은 C 해역에서 가장 많다. 오케이, 맞죠? 기억 맞고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정답은 사실 4번인데, 자, 표층 용존 산소량은 B 해역이 A 해역보다 많다. B 해역이 A 해역보다 더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표층 용존 산소량이 많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 가완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2월과 8월의 수온과 염분. 보시면 이게 수온, 염분, 2월, 8월 다 나와 있네요. 혼합층은 8월보다 2월에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는 2월에 두껍습니다. 보이시죠? 눈으로. 8월보다 2월에 두껍다. 맞고요. 표층 해수의 밀도는 8월보다 2월에 크다. 밀도라는 건요, 밀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따라서 표층에서의 밀도는 8월보다 2월에 크다. 맞고요. 2월과 8월 모두 수심 100에서 400m 구간에서 밀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여러분 무조건 알아두세요. 깊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계속 틀리면 안 됩니다. 5번입니다. 자, 대규모 저염분수. 염분이 낮은 물덩어리가 발생했다. 저염분수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자, 이 저염분수가 양쯔강 연안에서 왜 생겼냐? 담수 유입으로 인해 생성된다. 맞죠? 담수 유입 때문에 염분이 낮아졌을 겁니다. 바람과 해류는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겠죠. A 해역의 표층 해수는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염분이 낮고 온도가 높은데 밀도가 어떻게 크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그림 가하나는 2월과 8월에 동해안의 어느 지점에서 먼바다로 가면서 측정한 연직 염분 분포입니다. 어디가 2월이고 어디가 8월인지 보시려면 해수면에서 염분을 보면 됩니다. 8월이 더 염분이 낮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따라서 나가 8월, 가가 2월. 기억 맞고요. 수심에 따른 염분 변화는 깊어질수록 염분 변화 큰 나에서 크다. 니은 맞습니다. 표층에서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표층에서의 밀도는 염분이 높은 가에서 클 겁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자, 7번입니다. 서로 다른 해수 A, B, C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수온은 A, B, C 중에 A가 가장 낮죠. B와 C의 밀도 차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B와 C의 밀도 차는 수온의 영향이죠. 염분은 같고 수온이 다르니까. 니은도 틀렸고. 정답은 강제로 2번인데요. 같은 질량의 A와 B를 섞은 해수의 밀도는 1.0275보다 크다. 자, 이거 교과서 탐구 활동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얘를 일직선상으로 연결을 한 이 중점이 A, B를 반반 섞은 물의 밀도가 됩니다. 따라서 1.0275보다 큰 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관측한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 A와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자, 이 문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그림을 제대로 안 봐서 틀린 거죠. 표층에서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표층에서 농도 A가 B보다 높네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단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의 스케일이 달라요. 아까 개념편에서 보시면 뭐가 많다라고 딱 써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산소거든요. A가 산소고 B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다가 틀렸어요. 위에 그림만 보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값을 봐야 돼요. A 농도가 P 구간에서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까닭은 고緯도 지방에서 침강한 해수 때문이다. 맞죠? 고緯도 지방에서 표층 해수가 산소를 많이 들고 침강하기 때문이죠. B의 농도가 표층에서 낮은 주된 까닭은 생물의 호흡 때문이다. B의 농도가 낮은 까닭은 생물의 호흡이 아니고 광합성 때문입니다. 생물이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러니까 생물의 호흡 때문이다 하면 틀려요. 생물의 호흡 때문이다 라고 쓰면 생물의 호흡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표층에서 생물이 적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표층은 생물이 많아요. 하지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많아서 광합성에 의해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가겠습니다. 대기대 순환세포 ABC를 구분하는 과정. 자, 지상의 한대 전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전선은 이 대기단의 순환세포는 극이랑 패렐일 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는 극이랑 패렐 중 하나예요. A가 뭔진 모르니까 A, B도 정할 수가 없어요. C만 정할 수 있겠죠. C만 헤들리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헤들리 순환이라고. 자, A와 B에 의해 지표 부근에 모두 동풍 계열의 바람을 부른다. 완전 잘못된 얘기죠. 패렐은 편서풍, 극은 극동풍이 붑니다. 열적 순환에 해당하는 가는 A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극은 열적 순환인 직접 순환이고 패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니까 두 개가 갈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C는 적도 지방의 열대 수렴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헤들리니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표층해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전세계 기후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은 맞겠죠. A는 난류에 해당한다. 지금 이 A는 난류입니다. 맞죠? A의 영향으로 런던의 1월 평균 기온은 퀘벡보다 높다. 런던은 영국에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그래서 A는 영국을 흐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의 평균 기온이 높아야겠죠. 난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퀘벡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 여기 다 써있네요. 영국, 런던 친절하게까지. 영국, 런던도 써있었어요. 11번 태평양의 표층해류를 나는 대기대 순환에 의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적도 해류는 A에 의해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북적도 해류와 A 이 무역풍이 그대로 나와있죠. 정답 1번은 끝이에요. 나머지 틀렸으니까 한번 볼게요. 표층 용존 산소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같은 위도의 난류 한류 비교. 한류가 많습니다. 페루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페루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라고 해야겠죠. 캘리포니아 해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해수의 밀도 차이다. 캘리포니아 해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캘리포니아 해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여기서는 이때의 주요 원인은 바람이 아니고 대륙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바람 때문에는 서쪽 동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근데 이때 대륙으로 막혀 있어서 위아래로 흐르게 되죠. 4번도 틀렸고 당연히 다 틀렸겠죠. 정답 1번이니까.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순환 해류는 모두 무역풍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순환 해류는 모두 편서풍의 영향이죠. 12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 중에 하나이다. 기역은 바로 쿠로시오 해류죠. 따라서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가 맞습니다. 자, 니은은 동해에서 북한 한류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자, 니은은 동해에서 북한 한류와 만나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자, 니은은 지금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해놨으면 니은을 고를 수가 없죠. 여기다가 쳐놨으면, 여기다가 니은을 해놨으면 이게 동안난류가 맞는데 아니죠. 니은은 다른 해류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은 동해에서 북한한류와 만난다? 틀렸고요. 북위 40도 해역에서 영향염은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영향염은 한류에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적다가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의 주요 표층 해류. 기역은 대륙분포의 영향. 자,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대륙분포의 영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위아래로 이동하는 난류와 한류에만 적용이 됩니다. 평균 표층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은 해류는 니은이다. 평균 표층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은 해류는 니은이다. 자, 가장 차가운 해류가 니은이 맞으니까 니은 맞죠.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지표 부근의 바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형성된 해류는 디귿이다. 디귿이 대륙분포고요. 기역과 니은이 대기대순환과 관련이 있다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실험의 일부, 매번 나오는 실험이고요. 실온의 얼음물, 소금을 녹인 얼음물 3가지의 물이 나와 있습니다. 밀도의 크기는 온도는 낮고 염분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크다가 맞고요. 수조 바닥으로의 물의 이동은 니은이 디귿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 틀렸죠. 수조 바닥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는 밀도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수조 속의 기역을 얼음물로 한다면, 이번에 얼음물로 한다면 디귿의 수조 바닥으로의 이동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밀도 차이가 클수록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실온의 물이 얼음물이 되면 밀도 차이가 줄잖아요. 따라서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5번입니다. 대서양의 염분 분포와 심층 순환. 남극 중층수는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맞습니다. 해수의 밀도 차이에 따라 남극 중층수와 저층수로 나눠지는 거죠. 남극 주변에서 빙하가 녹으면 저층수의 침강은 약화됩니다.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표층과 심층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를 잘 따라가시면 A가 표층이고 B가 심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역 지점에서 표층이 심층으로 변화해서 침강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디귿을 잘 보시면 기역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이 약해질 것이다. 해수의 침강이란 말을 보시면 이 A가 표층, B가 심층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역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해수의 침강은 약해지는 게 맞고요. 해수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으니까 더 위에 떠 있는 거고요. 평균 유속은 A가 B보다 빠르다. 표층순환이 더 빠른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되겠죠. 각 문제당 1분도 안 걸리게 좀 빨리 풀어봤는데 사실 6강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고요. 5강과 7강 특히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파트 혹은 밀란코비치 주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할 거고요. 여기 3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풀어보겠습니다. 자, 3점 문제로 뵙겠습니다.